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의뢰일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뢰일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예제를 보면서 의뢰일주의 특징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을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육식갑자 중에 을해라는 이제 일주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를 딱 볼 때, 육식갑자를 딱 볼 때에는 우선 이것이 음으로 되어 있는지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천간은 음이고 지지는 양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똑같이 양이거나 음이어야 됩니다. 을해라는 일주는 모두 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을의 일주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막 배짱 있고 남자답고 호탕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그 반대가 많겠어요? 그 반대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좀 차분하면서 내성적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지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를 딱 봤을 때에는 지지에 무엇을 깔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해수가 있습니다.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운이 뭐예요? 육친관계에선 어머니를 나타내고 사고계, 생각하는 사고계를 나타내고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일주가 을의 일주일 때 인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만약에 월지에 사화가 있다. 그럼 사해충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일지에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남자의 경우에 내 부인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주 구성이 좋으면 엄마 덕이 있어요. 그것은 사주 구성이 좋을 때 얘기고 나쁘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건만 좋다면 학문운도 좋다고 봐야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집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를 나타내는데요. 해가 돼지를 나타내요. 돼지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보시면 지장간이 인간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기운이 재성운을 나타내니까 이 지장간의 구성을 봤을 때에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뭐예요? 역마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을의 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외 유학이나 이민이나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을해라는 일주 자체만 봤을 때에는 지지에 인성운이 깔려 있는데 만약에 다른 오행도 인성운이 많다. 그래서 인성과다다. 그랬을 경우에는 건강을 조심하셔야죠. 이 수기운이 뭘 극해요?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을 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을해라는 일주를 봤을 때 그 모양새를 한번 잘 보자고요. 위에 있는 을목이 뭐예요? 간목으로 보자면 나무라고 봐야 되고 을목이라면 풀이라고 볼 수 있죠. 나무든 풀이든 바닥에 물 깔고 있어요. 뿌리를 튼튼히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부평초를 나타냅니다. 물 위에 뜬 풀이니까 어때요? 좀 불안하죠. 을의 일주는 좀 불안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을의 일주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 주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좀 불리한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딱 됐을 때 잘하는 경우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모처간에 어머니하고 처간에 불화를 주의해야 되고요. 일단 음적으로 되어 있고 지지의 인격을 나타내는 인성운을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인간적이고 온화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주를 분석할 때 의뢰라는 일주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주팔자가 뭐예요? 8글자가 들어있는데 일주라는 것은 그 중에 2글자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6글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흘러가는 대운도 다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일주가 똑같다. 그것만으로 그 의뢰일주의 공통점을 찾아낸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의뢰일주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뚜렷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주 공부를 할 때에는 의뢰라는 이 2글자만 붙잡고 백날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일주론을 강의하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의뢰라는 글자 딱 써놓고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 듣고 2번 듣고 10번 20번 들어도 막상 사주를 분석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돼요. 따라서 일주 공부도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의뢰라는 2글자만 백날 붙잡고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술염, 무인월, 의뢰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자분입니다. 여자와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20대 때 여동생 남자친구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답니다.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려갖고 찔렸대요. 오빠가.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직장 생활에서 유독 여자 직원과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회사에 가면 꼭 여자 직원들하고 꼬이는 거예요. 대학 커플로 결혼 후 1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딸 혼자 키우고 있으나 딸하고도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여동생 애인한테 남자친구한테 칼 맞았으니까 이것도 여자하고 꼬였다고 볼 수도 있고, 회사에 가면 직장 여자 직원들하고 꼬이고, 부인하고 이혼했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딸이 아빠와의 관계를 끊겠다더니 뭐 이러면서 딸과의 갈등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와 상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주에서 그럼 여자운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에서 제다 신약 사주입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엄청 많죠. 그러면 여자운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고 해석을 하셔야죠. 내 사주에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여자와 꼬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재성운이 용신운으로 작용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약한 상태에서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기신운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운이 좋다면 여자가 많을 필요가 없죠. 좋은 여자 딱 만나가지고 그 여자랑 끝까지 가겠죠. 여자운이 좋으니까. 여자운이 안 좋으니까 사주가 제다 신약의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한번 봐야겠죠. 이분이 20대에 여동생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칼부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칼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23세서부터 32세까지 신사대운이 어때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을신충, 사해충. 천간지지 다충을 받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대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왜 여자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내가 성격 같은 건 이상이 없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고친다면 앞으로 운의 흐름은 좋아지고, 그리고 다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생각지도 않은 임신이 되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낙태를 하자니 죄짓는 것 같고 낳자니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수금이 안 되어서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정도로 건강이 허락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건강에 자신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해년 경자월 을해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4개입니다. 인성과다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거든요. 수기운으로 꽉 찬 사주인데 이 수기운이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인성운이 많은 사람은 그 인성운이 극하는 식신상간운이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식신상간운이 하나가 있죠. 시지에 딸랑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4대1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식상운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분이 건강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봐야죠.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를 했는데 근데 낙태하는 건 안 되겠죠? 아이들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낙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의 관계는 어떠냐? 여기에서 봤을 때 37세에서부터 46세까지 갑진대운이고 47세에서부터 56세까지 을사대운이잖아요. 진해원진 사해충으로 이성운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면서 식상운이 약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좀 신중한 스타일이고 너무 신중해가지고 행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운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사고계라 그랬죠. 생각을 많이 해요. 식신상간운은 실천력을 나타내거든요. 생각만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실행력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약한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나치게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남자분인데요. 증권업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작가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작가 수입은 현재 전혀 없고 개인 투자로 용돈을 벌어왔는데 증권업에서 일했으니까 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용돈을 틈틈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수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하고 싶은 일은 글을 쓰는 건데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나이도 벌써 이 당시에 3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재였다 그래요. 초중학교 때에는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무슨 군대에서도 막 사단장 상도 받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우수한 그 수재였고 그래서 증권업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증권 쪽이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감하게 때려치고 내가 글을 쓰겠다. 이 얘기는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글을 본격적으로 쓰면서 명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개년 무오월 을해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 사주의 장점이 뭐냐면요. 인성운이 강하잖아요. 작가는 뭐라고 했어요? 철학자거든요. 철학자. 내가 글을 쓴다는 것도 글 쓰는 기교도 있어야 되지만 생각하는 게 사람들보다 깊어야 되지 않겠어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인성운이 이렇게 강한데 사람들 사주에서 인성운이 강하면 식상운도 같이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목화토금수 오행은 각각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일간은 목기운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계속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럼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성운, 나를 생해주니까. 나오는 건 내 힘을 빼는 거, 식신상간운. 인성운과 식신상간운이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인성운이 4개인데 화기운도 2개지만 오화가 월지에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오행이 한두 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처럼 인성운과 식상운이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성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작가의 길로 이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영향을 준 게 뭐냐면요, 이분이 23살서부터 42살까지 을묘대운, 갑인대운 어때요? 위아래로 다 목기운만 들어왔습니다. 목기운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학문운을 나타내고요, 글을 쓰겠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글 쓰는 거하고 이 목기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내 고집대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이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 사주에서 뭐가 없어요?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딱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딱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중에 나이가 35세나 됐는데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좋은 직장 다니다가 딱 그만두고 갑자기 딴 것도 아니고 글 쓰겠다 이러면서 또 명리학 공부하겠다 이러면서 직장 딱 그만뒀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자유분방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인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재혼을 했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8살이나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엔 여자 덕에 살다가 남자가 바람을 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딴 여자랑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민년, 이민월, 을해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자운을 봤을 때에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죠?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다는 것은 그 여자분이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예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도 한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남자가 무려 8살이나 어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기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런 젊은 남자가 뭐 누나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달려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불리한 게 뭐냐면 되게 어때요? 남자가 나이가 아주 어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여자가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가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건설 현장에서 하는 그 노가다 일을 좀 배우더니 수입이 생기니까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하고 살 때에는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어린 남자가 많은 여자랑 살 때에는 조금 지나면 질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람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주 상담을 받을 때 나이 어린 남자랑 사는 그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남자가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나간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나이 어린 남자랑 사는 사람들, 뭐 한두 살 차이는 모르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8살 정도 차이 나고 이럴 경우에는 여자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또 계속 가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가꾸면서 남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봐야죠. 이분은 지금 인성운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식신상간운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1이니까 식상운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거고요. 이분도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남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그 남자 사주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을해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을해 일주가 지지에 인성운을 깔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다. 그러면 재물 보기 좋을 거야. 인성운을 깔고 있다. 그러면 뭐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어머니 보기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이 나머지 6개 글자, 나머지 6개의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예제를 든 분들은 좀 사는 게 어려운 분들, 아니면 인생에 사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성이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뢰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부모복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주만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할 수는 없고 다른 오행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